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급수와 정적분은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수투까지 또는 뭐 바로 이전 여기까지 뭐로 배웠냐면, 자, 다음 함수의 정적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그 값을 뭐라 정의한다? 이거의 부정적분식의 함수값의 차로 정의한다. 오케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정적분의 정의라고 지금 말을 하지만 정적분을 계산하는 약간 이제 기술 같은 거야. 오케이? 그치?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도대체 원래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이 여기서 왔더라. 그래서 우리 일단 식으로 먼저 기억해보면, 자, 급수를 한없이 더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분리해서 갈 수도 있죠. 맞지? 무엇을 더하냐? 자, 함수값에다가 누구를 곱한 거? 어떤 일정한 간격을 곱한 거.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따가 구분무조건 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얘기할게요. 그죠? 이 녀석들의 합을 무한대까지 해준 거죠. 그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A부터 B까지 정적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자. 자, 이제 요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 이 급수와 정적분의 공식 가장 기본 거를 아예 그냥 한 세트를 기억하고서 이제 원리를 파악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알겠지? 자,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구분구조법 얘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중간 거 쭉 넘기고 가만 찾는 걸로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정적분이라는 걸 이거의 정적분을 구하라 이런 거 한 적 있죠. 그죠? 어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 2x 세제곱 dx를 구하라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죠? 맞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른다라고 치고, 그지? 저 녀석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합시다 라고 한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자? 곡선으로 이루어진 녀석의 지금 양수니까 그냥 넓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맞지? 근데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는 표현하기가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뭘 하자? 얘를 근사값으로 먼저 구하자. 오케이? 그래서 전체 길이 밑변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 n등분 하자. n개의 조각을 나누자. 맞지? 자, 그러면 그 n개의 조각을 다 어떻게 근사치로 만들자? 직사각형으로 만들자. 기준은 밑변은 n분의 1로 동일하니까 오른쪽 높이는 예를 들면 두 좌표 중에 오른쪽 거 기준으로 한다고 치자. 그치? 그럼 첫 번째 거의 높이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 얘를 f라고 쓴다고 치면 f n분의 1이 첫 번째 높이겠고, 두 번째 높이는 f n분의 2 이렇게 가겠죠. f n분의 3 이렇게 가겠지. 그치? 마지막 거 n번째 높이는 f n분의 n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높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f, 자, 어디서부터? 0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냥 n분의 여기 1, 2, 3, 4, 5, 6, 7, 8 나가는 k. 여기까지 왔지? 맞지? 그러면 저 SN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하나의 사각형이 아니라 n개의 사각형이잖아. 그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자, 이제 일단 이름부터 써보자. 얘는 뭐였어요? 일정한 간격 밑변이었고, 얘는 뭐였어요? 그 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걸 구하는 식이었죠. 자, 여기 똑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얘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밑변의 역할을 하는 거야. 됐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 얘는 그것들을 n개로 쪼갰으니까 n개를 더했다. 여기까지 왔죠? 오케이. 자, 근데 이 녀석은 저거랑 똑같은 게 아니라 무슨 값이에요? 근사값이지, 그지? 아니? 자, 일단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표현을 한번 가에 들어갈 식으로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요 x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니까 n분의 k 집어넣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2 곱하기 n분의 k의 세제곱, 이게 이제 높이의 그 선수고, 뒤쪽에는 이제 누굴 추가로 곱하면 돼요? n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돼요. 오케이? 가에 들어갈 식이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보기 찾는 거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여전히 얘기했지만 얘는 뭐예요? 이거의 값 자체가 아니고 근사값이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실제 넓이와 유사하게 만들까? 유사하게 해서 이거 뭘로 선택을 할까? 앞에 뭘 붙여주자? 리미트. 자, 우리가 리미트와 이 시그마를 합쳐줄 때는 한없이 더한다는 개념이었지만 분리하고 나서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 녀석을 몇 등분 예를 들면 분사치로 자, 만약에 두 번 쪼갰다고 쳐봐. 그럼 오차가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지.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이걸 나타낸다고 치면, 그지? 근데 그걸 그 사이에 한 번씩 넣어서 네 개로 자르면 적어도 얼만큼의 오차가 비어요? 이만큼의 오차가 줄어들지. 맞지? 또 자르면 또 이걸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어때요? 오차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줄고 또 줄고 이러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택한 게 얘를 한없이 잘게 나누면 즉 밑변의 길이가 거의 0에 수렴하도록 가주면 여기 생기는 오차가 어디로 가겠다? 0에 가겠다. 그지?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녀석과 같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여기다 뭐만 붙이면 끝나는 거야? 리미트. 근데 이 둘을 합쳐준 얘가 이름은 그냥 뭐가 되는 거고요? 급수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면 한없이 더한 뭔가 대상을 한없이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자 최종 답을 내보면 뭐 실은 최종 답은 이거의 계산으로 해서 되지만 우리가 요거 계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거 생각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와 상관없는 자 n 4제곱분의 2는 밖으로 빼고 그럼 여기 k 세제곱만 남는 거. 다시 이 k 세제곱은 공식 쓰면 어떻게 됩니다? 2분의 n 플러스 1의 거듭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네, 차수 정리하니까 자 2의 제곱하고 2하고 약분하고 2 남고 n제곱하고 n 4제곱 중에 2개 지워지면 제곱 남고 이렇게만 남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모 2차, 분자도 2차인 우리가 늘 봤던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냥 계수 비교꼴 나에 들어간 숫자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맞지? 오케이? 네,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자, 부정적분은 함수지만 그지? 정적분은 원래 어디서 왔다? 네, 급수의 합, 즉 숫자에서 왔다 이렇게 출발했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잘 안 가르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술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은 이제 이 녀석을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과정이 실은 있어요.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 해가지고 정적분 어떻게 부정적분을 결정하지? 이 과정이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사람만 따로 하는 걸로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일단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잘 안 되면 일단 외워 쓰는 거야. 알겠죠? 지금부터는 됐니?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걸 외웠다라고 할 때 그럼 실전에선 이 모양이 항상 요거에 딱 들어맞게 나올까? 안 그러겠지. 그치? 실전에서는 개수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뭔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그래서 그 연습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편에. 자, 그래서 실전에 나오는 이 녀석은 조금씩 다를 텐데 자, 이건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할 때 자, 우리 3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3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자, 주어진 녀석은 누가 A에 맞고 누가 자, 잘 안 되면 이거 써놓고 하는 거야. 꼭 줬잖아. 자, 이거 안 되면 이거 써놓고 하는 거예요. 맞지? 써놓고 맞추는 건데 자, 이걸 이제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늘 이거 써놓지 않고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보세요. 자, 얘가 지금 x로 바뀐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변하는 건 k라는 변수잖아. 그죠? 여기는 적분 변수 x니까 x를 변수로 본 거라고 치고 그치? k를 x로 그냥 뭐 했다고 생각하자? 치환했다고 생각하자. 오케이? 그러면 k가 들어간 이 전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를 x로 치환했다고 생각하자. 맞지? 그럼 이 k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변해요? 1부터 n까지 변하지.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도 같이 딸려서 생각한다. 리미트. 그치? 그럼 요 k에다 1을 넣은 상태로 리미트까지 적용하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n분의 1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지. 맞지? 그래서 k에 0을 집어넣은 거랑 그냥 동일한 효과. 그럼 x는 얼마에 되는데요? a. 그게 바로 적분의 아래쪽 끝. 오케이? 두 번째, k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n 무한대분의 무한대 사라지고 나서 똑같겠죠? 맞지?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겠어요? b의 구간의 시작과 끝.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조사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거? 이 밑변. 요 k 앞에 있는 요만큼씩 일정하게 움직여서 x좌표가 변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k 앞의 개수인 k 앞의 개수 누구를 확인하자? n분의 b-a. 오케이? 그게 똑같은 관계의 밑변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확인했다 치고 이대로 이제 x로 적당히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하면 이제 헷갈릴까? 알겠지? 자,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보자. 자, 우리 주어진 함수 자체가 fx니까 이게 뭐가 되면 제일 처리하기가 편하냐? x가 되면 제일 처리하기 편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2 플러스 n분의 4k를 x라고 치환해보자. 맞지? 그럼 k에다 뭐 집어넣고 원래는 1부터 시작이지만 우리는 무한대분의 1을 고려해서 그냥 0 집어넣으면 효과는 똑같은 거야. x는 2부터 k n 집어넣으면 x 얼마까지? 6까지. 자, k 앞에 개수는 얼마예요? n분의 4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누구만 있어? n분의 1만 있지. 그러면 이걸 맞춰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 4 써주고 여기다 4분의 1 써주고.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녀석은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6까지 fx 확인했으니까 dx가 이렇게 알겠지? 네, 그럼 나머지 계산은 이제 절대 않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파이브 할 때 코사인 x에 6, 2. 그래서 코사인 6파이 빼기 코사인 2파이에서 1 빼기 1이네 0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죠? 맞지? 네, 까먹으면 기본 공식에서 한 번만 점검, 까먹으면 한 번만 점검.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니? 이제 급수의 표현을 직접 아까 1번 구분 구조법처럼 시그마 k 세제곱이 뭐 6분 이런 식으로 무한대면 무한대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실은 적분으로 바꾸는 게 수월하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미분하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 극한을 통해서 0분의 0꼴 인수분해하고 미분계수 구하는 거 배웠죠. 맨 처음에 미분계수 정의. 그치? 근데 어느 시점 넘어가서 즉 도함수라는 걸 구하는 시점을 넘어가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구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지. 보통은 뭐예요? 미분법으로 도함수 구하고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미분계수 구하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0분의 0꼴의 그 미분계수가 될까? 그 차라리 그 과정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바꾸는 걸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우리 뒷페이지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페이지에 6번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주어진 녀석은 급수의 계산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 급수의 계산을 처리하기가 매우 불편할 거다. 왜? 우리는 시그마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자연수꼴이 나오거나 우리 수원 기준으로 얘기하면 끼케야 만약에 분수꼴이 나온다라고 하면 식변형을 통해서 앞뒤 그냥 소거되는 처음과 끝만 남겨놓고 리미트 처리하는 이런 거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누구도 변하고 분자에도 1, 2, 3, 4 변하고 분모도 그것도 루트 속에 있는 요한 것만 3, 12 뭐 이렇게 변하고 있죠. 맞지? 그냥 시그마 처리로 뭐 분리고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생각하자? 급수는 적당한 꼴을 맞추면 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시그마 표현. 우리가 외운 건 이 시그마 표현에서 바꾸는 걸 했으니까 시그마 표현으로 먼저 옮기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분자에 있는 게 k 되는 것 같고요. 자, 분모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거 n제곱은 그대로 쓰고, 자, 분모에 3, 12 뭐 쭉 변하는 녀석 살펴보면 얘는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죠. 오케이? 뭘로 쓰면 되겠다?
3k 제곱으로 씁니다. 여기가 됐니? 됐니? 자, 근데 우리는 x로 바뀌는 이 녀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k 변하는 변수가 누구로 등분되어 있어야 된다? n으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 어떤 꼴이든. 오케이? 근데 지금 얘는 n으로 안 나눠져 있고 얘도 n으로 안 나눠져 있어. 그치? 그래서 형태를 n으로 나눠진 꼴로 바꿔야겠다. 그럼 어떻게? 부모분량 동시에 나눠주면 되죠. 자, 얘도 n만 나누면 되고 얘는 제곱이지만 루트 속에 있으니까 n으로 나누면 충분하죠.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k는 1분의 1까지. 자, 이 녀석도 뭐가 됐고 n분의 k가 됐고. 자, 얘는 루트 속에 들어간 n제곱으로 나누면 요거 1이 되고 3 밖으로 뺀 다음에 자, n분의 k의 제곱이 된다. 자, 아까 우리 기본 예시로 보여준 건 그냥 대표선수로 표현된 함수 이거였을 뿐이고요. 실제로 어떤 함수가 이랬다고 치면 루트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x 제곱의 x였다고 치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 이거 써주면 여기도 k가 있는 거고 여기도 k가 있는 식인 거지. 맞지? 맞죠? 네,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n분의 k가 여러 개 등장한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 내가 대표로 잡아서 누구를 치환할 거냐만 보면 된다. 맞니? 자, 근데 얘는 앞에 있는 녀석이 1도 있고 3도 곱해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실은 얘를 n분의 k로 보는 게 제일 적당하겠다. 오케이. 만약에 이런 거 없이 1 더하기 3 곱하기 n분의 k만 있었다면 이건 고민해 볼 만하죠. 왜냐면 이만큼을 x로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 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주어진 녀석 누구? 네, n분의 k를 x라고 써보자. 자, 그러면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x는 네, k에다 0 넣는다 했죠? 0 넣으면 x는 0, n 집어넣으면 1. 자, k 옆에 계서 n분의 1 여기 딱 그냥 맞았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요것도 x니까 3x 제곱. 요것도 x니까 x. 확인했으니까 n분의 1 확인했으니까 dx 이렇게 끝납니다. 됐지? 여기서부터 이 적분을 해결하는 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적분법 또는 정적분 그거 방법이죠. 그지? 치환 적분해도 되고 요건 뭐 크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니까 한 번에 해놓고 개수만 좀 맞춰도 되겠지. 그지? 자, 어떤 거요? 우리가 만약에 루트 1 더하기 3x 제곱을 미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나와요? 2 루트 1 더하기 3x 제곱 속미분 6x 이렇게 하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차이 나는 건 뭐만 차이 나요? 3만 차이 나나요? 맞지? 그래서 이거 3 붙여주고 3분의 1 붙여주고. 오케이? 그래서 적분하면 루트 1 플러스 3x 제곱으로 원상수가 되겠다. 됐니? 그래서 1, 0 그러면 답은 루트 4 빼기 루트 1 되겠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계산하기 불편한 급수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자? 정적분으로 바꾸는 걸 생각하자. 오케이? 정적분으로 바꾸는 걸 생각하자. 물론 이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쭈루룩 되면 뭐부터 시작할 거예요? 일반적인 도형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식을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거예요. 알겠지? 이 식을 세우는 것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적분으로 바꾸고 최종 값까지 되는 그렇게까지 가겠지만 지금은 일단 요거 이용해서 바꾸는 거에만 좀 중시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저기한 녀석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아까 썼던 이제 넓이에 대한 겁니다. 자, 넓이는 이제 수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떤 거? 네. 만약에 뭐 대상 자, 적분의 대상이 모두 양수였다면 그냥 누구랑 똑같다. 네. 그냥 우리 이 정적분의 값하고 똑같다. 맞지? 적분의 대상이 모두 음수였다면 뭐 하는 거와 똑같다? 이 정적분의 값에 부호만 양수로 붙여주면 똑같다. 그치? 네, 제일 우리가 붙이는 게 뭐예요? 주어진 구간에서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막 섞여 있을 때.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꼭 우리가 앞에서 정적분 계산할 때 뭐 있을 때랑 똑같이 절대값 있을 때랑 똑같이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정적분과 넓이는 자, 주어진 적분 구간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함수값을 누구로 바꿔주고 양수로 바꿔주고 계산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적분 넓이에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 그래프 확인이 필요해요. 의도는 뭐다? 함수값이 양수냐 없으냐.
자, 미분법 도함수 활용해서 그래프를 확인하는 취지는 뭐예요, 동규야? 그렇죠. 미분법에서는 그래프를 확인하는 취지가 증가 감소예요. 이제 어디서 극점이 생기냐, 어디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냐. 그러니까 뭐의 부호가 중요한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함수값 자체의 부호보다는. 근데 적분에서는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함수 값 자체의 부호에 관심이 있어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 위아래만 잘 파악이 되면 나머지 계산하면 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y축과의 넓이, xy 또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누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만 파악하면 나머지 계산 처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옆에 있는 8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 뭐가 되게 거시기 하죠, 그죠? 자, 근데 두 녀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죠? 그지? 그럼 둘러싸였을 때 얘들이 만나는 교점부터 해서 뭐가 있어야겠지, 그지? 자, 그림으로 간단히 파악을 해보자. 자, 근데 얘네를 빼서 뭐 다 이게 정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기준 잡기 쉬운 직선을 먼저 해놓고요. 얘네들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럼 얘하고 교점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어디에서 교점이 생겨요? 0에서 교점이 생기죠. 맞지? 그리고 좀만 더 째려보니까 이거 뭐예요? 기함수죠. 맞지? 또 째려보니까 얘도 뭐예요? 기함수죠. 얘는 x너나 마이너스 m이나 부호 관계, 부호와 크기가 변화가 없는데 얘만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로 되니까, 그치? 둘 다 기함수예요, 그죠? 그럼 한쪽만 구해서 원점 대칭에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한쪽만 구한다라고 할 때, 이 x를 지우고 나면 요거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x 더하기 1분의 x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x가 얼마 나오나요? x가 2 나오나? 맞나요? 그럼 x 2 나오면 나오죠? 오케이. 즉 2의 x제곱이 2가 되면 되겠다. x제곱이 ln 2가 되면 되겠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n 2에서 만나는구나. 그치? 원점 대칭 맞죠? 그죠? 자, 그럼 한쪽인 요거만 생각해보면 루트 ln 2.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에서 누가 위에 있고 아래 있고 그냥 가능해보죠. 자, 얘는 점점점 갈수록 값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아니, 커지겠지.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그냥 x라고 놓고 봐서 이 값이 누구보다 2보다 커지는 거에 대한 숫자를 넣으면 분수는 3분의 2보다 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가요. 그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녀석 둘러싸인 건 대칭형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니까 한쪽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되겠다? 2배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녀석을 s라고 보면 그거의 절반 2분의 s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루트 ln 2까지 누구에서?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서 자 곡선으로 이루어진 요 녀석의 차의 적분으로 구하면 돼. 그치?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얘는 뭐 1차식이니까 그냥 하면 되고 관건은 요건데 이것도 무슨 치환하면 무슨 적분하면 돼? 원래는 치환 적분하면 되지, 그치? 맞지? 근데 요거에 도함수 요거 있는 거 비슷한데 개수가 맞는지만 보면 되니까 ln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생략하고 ln 결과를 먼저 적어놓고 이거에 도함수를 비교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치? 이 x제곱 플러스 1에 속립은 x제곱 나오고 요거 1 사라지고요. 요거 앞에 2x 곱하니까 요거랑 똑같은데 뭐만 차이 나네? 2만 차이 나네, 그치? 자, 따라서 2분의 x는 자 3분의 1 x제곱에 빼기 2분의 1의 ln 2의 x제곱 플러스 1 ln 루트 ln이 0. 오케이. 그래서 계산만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ln 2. 자,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2 집어넣으면 ln 3인가요? 0 집어넣으면 ln 2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답 나오겠지? 오케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적분 넓이 체크해봤고요.
자,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3페이지입니다. 자, 3페이지에 10번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체크하면서 한번 답을 먼저 해봅시다. 자, 3페이지 10번. 벌써 했어? 3페이지 10번? 아, 이거부터 답 내려고? 봅시다. 자, 얘는 실은 T로 하려면 이제 그거 좀 이따 설명해주고. 자, 주어진 녀석 어떤 특징이 있는 함수다? Y축 대칭이 있는 함수다. 마이너스 넣어서 확인해보면 어때요? 값이 변하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녀석에 누구를 그어서 FT로 둘러싸인. 그럼 T가 1이라고 하면 요 점이 1,F T가 되는 거겠죠. F1, FT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지?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빼고 접근하면 되겠지, 그지? 둘 다 할 필요 없이 우함수니까 한쪽만 하면 되겠죠? 2배.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때는 T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왼쪽하고 어떤 모양이 돼요? 똑같은 모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요 하나 구해서 몇 배 하면 된다? 4배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F를 집어넣은 것은 그냥 상수니까 이따가 써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몇 배? 4배. 얼마에서? F1에서 얼마를 뺀? fx, dx, 얘 마이너스 x를 뺀 녀석의 dx. 자, f1 x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요거는 마이너스 붙어있는 게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얼마? 얘는 f1 빼기 얼마? 2 빼기 1 더하기 얼마? 2의 마이너스 1 빼기 1 됐나요? 그래서 누구랑 지워져요? 이거랑 지워져요. F1은 얼마고요?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2 지워지고 4 곱하기 9의 마이너스 1 됐지? 자, 요거 아까 선생님이 0 얘기한 게 뭐냐면 그죠? 0 얘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녀석을 t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치면요 요 문자를 표현할 때 자, t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요. t가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t면 여기가 마이너스 t죠. 맞지? t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돼요. 오케이? 네, t는 분수 여기다 정한 거니까. 얘랑 값이 대칭이 될 뿐이지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gt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적분합니다. 위에 있는 게 ft고 여기서 fx를 뺀 걸 적분합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요. 맞지? 이때 gt는 어떻게 표기해야 돼요? 네. 누구에서 누굴 적분합니다? t에서 마이너스 t를 적분합니다. 오케이?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차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그치? 그래서 t로 식을 세운 사람은 오히려 의외로 0이라는 값을 쓸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이걸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알겠죠? 0보다 클 때, 작 때, 이런 거겠다. 근데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면 그걸 고민할 자리는 없으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13번은 같이 볼게요. 13번. 자, 선생님 이거 좀 저기 하는 녀석인데요 라고 하지만 네, 이 구분 구조법 자체가 이 문제 메인이 아니고 자, 이 녀석은 살짝 뭐일 뿐? 미끼일 뿐. 그지? 네. 실제 메인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뭐 이런 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 녀석을 정의 내렸어요. ST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자, X좌표에 해당하는 이 P와 Q가 시간에 따라 움직인대요. 그죠? 속도처럼.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라 1씩 움직이니까 T, 0 얘는 2씩 움직여서 2, 0 맞지? 그러면 이 T의 간격에 따라 시간에 따라 T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죠? 맞지? 그랬다가 요것도 면적이 달라지겠죠. 맞나요? 오케이. 그래놓고 이 녀석 ST를 정의 내린 거예요. 인테그랄 T부터 ET까지.
그럼 우리 이거 뭐 할 때 나타내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일 때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자, 그럼 누구를 적분하는 건데요? 네,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뺀 거. 자, 2의 x에서 2의 마이너스 x를 뺀 거. 여기까지 왔니? 자, 이거 뭐예요? 다시 한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 세우는 때만 뭐 속도액이 잠깐 나온 것 뿐이지, 그지? 뭐 넓이, 뭐 이런 표현을 잠깐 쓴 것 뿐이지, 실제로 메인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자, 그때 누굴 이용해서 어떤 a 값을 찾아라. 어떤 a냐? SA가 ln 2분의 10이 되는 a를 찾아서 그 a에서의 뭘 구하라? 미분리수를 구하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이 식 자체는 직접 저거 계산하지 않고도 금방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치? 오케이? 근데 주의할 게 있지. 어떤 거 주의해야 돼? 좋아요? 뭐 주의해야 되죠? 얘는 상관없잖아. 이거 x에다 t 넣으면 끝나니까, 그치? 얘는 자,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 이런 꼴이 있었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런 경우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것도 함수식이니까 써야 되고 빼기 밑에 것도 써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요 녀석은 평행이동 관계고 백사표계수가 안 바뀌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지만 만약에 여기 이렇게 붙었어. 그럼 얘는 이것만 넣는 게 아니라 모두 해줘야 돼요? 속미분. 알겠지? 왜냐면 원래 이거 우리가 그 라지 F로 표현하면 라지 F 이 녀석의 도함수에서 이끌어온 거니까. 알겠지? 그럼 x좌표계수가 1이 아닌 경우 속미분 해줘야 되죠? 그걸 고려해줘야 돼. 자, 그래서 주어진 녀석 t에 관해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자, 이 녀석에다가 2t 집어넣는 거 맞아요. 2에 2t가 되고 2에 마이너스 2t가. 그런데 그 앞에 계수 얼마를 곱한다? 2를 곱한다. 오케이? 빼기 뒤에 거는 그냥 t만 넣으면 되니까 2에 t 마이너스 t. 자, 식을 좀 간단히 해볼까요? 얘랑 얘랑 무슨 분해야 될까요? 요거 인수의 합차 공식으로 요거랑 똑같은 거 존재하죠? 그치? 그래서 2의 t 거듭제곱 빼기 마이너스 t 거듭제곱 묶어내면 요거 남는 거 플러스 쪽 남고 앞에 계수도 있으니까 2의 t 플러스 마이너스 t에 요거 남는 거 마이너스 1. 오케이? 여기다 이제 a 집어넣고 얼마일지 구해야 됩니다. 자, 그 a를 구하기 위해서 요 계산을 한번 직접 확인해야겠다. 자, 그럼 이 녀석, 자, 수정적분 해보세요. 얼마? 2x 그대로 지수함수인데 누구로 나눠요? ln 2로 나눠요. 그죠? 자, 얘는 얼마? 2의 마이너스 x 그대로 가는데 누구로 나눠요? ln 2로 나누고 또 요 앞에 부호가 있으니까 뭐도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또 있어야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ln 2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요거 플러스 딱 그럼 분모가 그냥 ln 2로 똑같네. 자, 그러면 ln 2분의 1은 미리 밖으로 빼내고, 자, 요 둘의 합의식에다가 2t 나온 거에서 t 나온 거 빼자. 자, 2의 2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 빼기 2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됐나요?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걸 찾자? ln 2분의 10이 되는 걸 찾자. 이렇게 됐니? 그럼 요 상수 날려버리고 나면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연습했던 거인데 수원에서 지수방정식 풀 때 뭐에서? 치환해서 풀던 모양이죠. 맞지? 2의 a 자체, 2의 x 자체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누굴 치환하면 좋아요? 요 합 자체를 치환하는 게 낫겠지. 맞지? 네, 그냥 a로 안 바꾸고 t로 그냥 쓸게요. 2의 t 빼기 t 이거를 x라고 치환하면 이거 제곱한 2의 2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t는 어떻게 될까요? x제곱 그렇지 빼기 2 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식이 x제곱 빼기 x는 10 넘기면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얘는 요거 자체가 얼마구나? 4구나. 자, 이제 a로 바꿀게요. 2의 a 거듭제곱 마이너스 a 거듭제곱이 4인 걸 이용해서 이 녀석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얘는 4 넣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뭐로 돼 있어? 빼기로 돼 있으니까 뭐? 우리 곱셈 공식 변형하듯이 2의 a에서 마이너스 a 뺀 거의 제곱은
얼마? 합의 제곱에서 뭘 빼면 돼요? 4배의 곱. 4배의 곱이 1이니까 그냥 4만 빼면 되겠지? 그래서 4 집어넣은 거 12다. 오케이? 얘는 얼마요? 2루트 3.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요 그림에 의하면 누가 위에 있는 공간이에요? 위에 x제곱이 위에 있는 공간이니까 양을 써야겠지? 오케이? 자, 갑니다. F, S 프라임 최종 A는 얼마? 요값 2루트 3. 자, 요값 4 집어넣으면 8 빼기 1 4입니다. 정적으로 정된 함수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그래 봤습니다. 자, 요거까지 소화하는 거 오케이 될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여기로 넘어갑시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잠깐 쉴 테니까 미니 조금만. 자, 이 녀석은 이제 두 개로 둘러싸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 지금 이미 식을 세워서 하는 걸 우리 해봤겠지만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접선에 해당하는 걸 구해서 알맞은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뭐에서 1,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무리함수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원점에서 이 녀석의 그 접선을 A라고 하자. 접선 A를 구해야겠네, 그지? 우리 어떤 방식으로 해요? t, 루트 t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거 기울기 얼마? 네, 2 루트 t 마이너스 1분의 1, 그지? 따라서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y좌표. 자, 어디에서 근? 원점에서 근. 오케이. 자, 해당되는 거, 야, 이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2 루트 t 마이너스 1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t만 맞고 얘는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1 되겠죠. 오케이. 있나요?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2t, t나 넘기면 2. 아, 요 접점의 몇표가 얼마구나? 2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접선과 함수와 x축을 둘러싸인 요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수월하겠어요? 네. 그냥 삼각형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자? 무리함수 1부터 2까지의 삼각형을 빼면 되겠다. 그치? 네. 이거 우리 바로 접근할 수 있죠? 얼마요? 네. 자, x-의 2분의 3 해주고 3분의 2 해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남고 1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아까 계산할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네. 자, 말은 꺼냈으니까 딱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뒤에 거 몇 개만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기출 교재로 넘어갑니다. 자, 18번 보면요. 네. 자, 주어진 함수 자체가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범위 0부터 1 범위 내에서 또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요거만 따질 수 있다, 그지? 자, 그럼 y는 x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f라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겠지, 그지? 맞나요? 그러면 역함수는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오케이. 그 역함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값을 구했죠? 0부터 2까지. 맞죠? 자, 근데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우린 요 녀석이 노란색으로 가면 이쪽하고 똑같겠네. 즉 여기다 표시하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값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예. 네. 근데 얘는 직접 우리가 적분이랑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다. 그지? 맞지? 네. 그래서 뭘 이용하자? 우린 요건 차라리 구할 수 있습니다. 됐니? 즉 구해야 되는 A에다가 누구를 더해서 0부터 1까지 그냥 주어진 fx, dx를 더해주면 둘의 합이 어떤 특별한 도형이 나오는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각형 나오는구나. 이렇게. 맞나요? 결국은 이것만 계산하면 되고 자, 저 녀석 보니까 무슨 적분 대상이에요? 부분적분 대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부분적분을 먼저 해서 저기다 그냥 한 번에 쏙 넣으면 되겠다. 자, 누구부터? 네, 지수함수부터 그대로 나오고 지수함수. 자, 얘 미분하니까 2x. 한 번 더 해야겠네. 오케이. 따라서 x제곱 dx에 마이너스 2 개수 빼고 한 번 더 누구부터? 지수함수부터. 자, 속립은 2x dx.
최종 써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얘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뭐 여기서는 적분상수가 필요하지만 얘한테는 필요 없죠, 그죠? 자, 갑니다. 얼마요? x제곱 2x 마이너스 2x에 2x 플러스 2배 2에 x 각각 1, 제로. 자, 요거 1 집어넣는 거 쪼로로로로 2 빼기 2 자, 0 집어넣는 거 쪼로록 없어지니까. 근데 뒤에 건 어때요? 네, 2 빼기 1 돼야 되죠. 2의 0 제곱도 존재하니까. 지워서 정리하면 얘는 누가 남네요? 2 빼기 2.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이제 a가 아니라 예쁘게 쓸까요? 0부터 2까지 gx, dx는 누구에서 2에서 누구 빼면 되겠다? 2 빼기 2. 써볼까? 역함수 이용해서 하는 거 19번은 더 쉬우니까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부피에 대한 거. 자, 우리 정적분을 이용해서 부피 구하는 거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엄밀히 말하면 넓이를 몰 적분해서 넓이를 만드는 거다. 함수값 즉 선을 누적해서 더하면 면이 된다.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부피는 누구를? 그렇죠. 면적을 적분해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유치하게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얇은 거 이거 부피 얼마입니까? 뭐 저기 없지만 요거 어느 정도만 쌓아도 이 정도만 쌓아도 딱 볼륨이 보이죠, 그죠? 맞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찾아내는 거? 네. 요 x가 변할 때 그 면의 넓이를 대체하는 단면의 식을.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그 단면을 직접 준 거고, 그지? 그 뒤로 넘어가면 뭐예요? 단면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 길이를 준 게 21, 22, 23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고, 맞지? 제일 불편한 게 이제 24, 25처럼 어디를 단면으로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식은 어떻게 표현할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차근차근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5페이지로 넘어가서 23번 이거 대표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림과 같이 자, 지수함수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하고 PH를 지름으로 하는. 자, 그럼 PH라고 하는 길이는 여기 있지만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PH라는 길이는 얼마가 됩니다? 네, 이거 그냥 X, 여기 X, H에 X좌표 X에 대응하는 요 녀석이니까 3의 X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다? 4분의 파이 dl 제곱. 이건 원의 넓이고 거기에 절반이니까 이렇게 있나요? 자, 그래놓고 이제 이 pH가 즉 이 값이 뭐에 따라 변하겠어요? x가 어디 있냐에 따라 변하는데 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라고 줬으니까 자, 바로 갑시다. 부피는 1부터 2까지. 자, 우리가 구한 이 녀석 8분의 파이 9의 x 제곱 됐지? 자, 8분의 파이 밖으로 빼고 ln 9분의 9의 x 해주면 자, 얼마요? 네, 9의 제곱 81에서 9, 72 72하고 얘하고 또 약분되죠? 맞지? 거기에서만 찾아주면 나오겠다. 이해됐나요? 자, 우리 방학 때 24번 아주 대표로 많이 했는데, 자, 24번 혹시 기억나세요? 절대요? 자, 24와 25 중에는 25. 넌 24 기억나는구나. 두자 기억 안 나요? 그러면 24를 보여줄 테니까 그걸로 25를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자, 갑니다. 쉿. 자, 얘는 자, 원계둥이 있는데 그 원계둥을 평면으로 쑥 잘랐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모양? 이렇게 밑에 이렇게 둥근 모양, 그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녀석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이 녀석의 뭔가 단면을 자를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되죠. 식에 따라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맞나요? 자, 그래서 일단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밑에서 이렇게 자를까요? 즉
이 밑면과 밑면의 평행한 선으로 자를까요?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오른쪽은 뭔가 예쁘지만 이 밑에 모양이 밑에는 딱 반원이지만 자, 밑에 맨 밑면은 딱 요거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녀석이 어떻게 돼요? 이러한 활골 모양이 되죠. 그지? 그 식의 규칙을 찾는 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자르는 걸 어디로 잘라보자. 자르는 걸 요 밑에 면에 이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수직된 평면으로 자르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른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 녀석은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항상 직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위에서 자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위에서 가장 센터 라인을 쭉 이렇게 자르면, 그지? 밑에 있는 이 모양 옆에서 보면 뭐가 되겠어요? 요렇게 되겠죠. 맞니? 직각삼각형이지.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 각도 45도라고 했으니까 이거 45도 이렇게 될 거예요. 맞지? 자, 좀 앞면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잘랐다고 봅시다. 오케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이 센터에서 본 이 직사각형보다는 좀 모양이 축소된 모양이긴 하겠죠. 이쪽이니까 직사각형이 폭이 줄었잖아. 높이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어진 녀석 이렇게 자른 거는 뭐가 안 바뀌어요? 45도를 갖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안 바뀌죠. 그지? 뭐만 바뀌는 거다? 요 길이만 바뀌는 거예요. 요 길이만. 알겠지? 그 길이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일정한 규칙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요 길이가. 자, 선생님 요거를 y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 요거 45도니까 여기가 y면 여기도 y죠? 맞니? 근데 우린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럼 아까 우리 나왔던 문제에서 1에서 2까지 변할 때 한 것처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라고 하는 녀석을 반지를 3이니까 우리 x좌표로 치면 x좌표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변한다. 아, 이걸 x로 보겠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피타고라스로 또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자, 정리. 자, 단면이 x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 x에 따른 누굴 가지고 y를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자, 그럼 그 x와 y의 관계는 뭘 이루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뭘 이루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적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까지 오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건 안 나오긴 해요. 너무 옛날 거예요. 원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녀석의 이제 부피는 어디서부터? 네,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죠. 오케이. 네, 그 녀석에서 얼마? 여기 x 제곱.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떤 거예요? 모함수 뭐 이런 것도 하니까 2배 하면 0부터 3까지 9 빼기 x 제곱 dx 이렇게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치? x 마이너스 3분의 1 3, 0 그러니까 27 빼기 8. 예. 자, 25번은 좀 고민해보세요. 그런 걸로.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갑니다. 운동입니다. 운동. 자, 운동. 자, 우리 평면에서의 운동, 수직선에서의 운동은 누구랑 똑같다? 수투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다. 그럼 뭐만 여기서는 좀 달라지겠다? 거기에 사용된 함수가 수투에서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그냥 가항식으로 주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26번처럼 삼각함수로 줬죠. 그죠? 좀 더 다른 함수로 줄 수도 있겠고. 오케이? 그런 것만 차이 나니까 원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식은 뭐예요? 자, 미분 쪽에서는 위치를 주고 미분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적분 쪽에서는 시간에 따른 이 녀석의 속도를 주고 그걸 이용해서 t에서의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0부터 그 시간대까지 속도의 적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치 찾는 거. 자, 만약에 변위를 찾아주세요. 이동 뭐 찾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시간대 A에서 B까지의 속도의 정적분을 구하면 됩니다. 변 위라고 하면 실제로 수직선에서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양수, 왼쪽 음수 이렇게 하니까 변이는 처음 출발보다 더 이쪽으로 나올 수 있다.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나오는 이동거리는 얘는 왔다 갔다 이 누적한 거를 오른쪽도 더해주고 왼쪽도 더해주고 다 더해주는 녀석. 즉 얘는 속도가 아니라 뭐만 움직인 크기, 속력만 적분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일반 정적분, 이게 넓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함수만 바뀐 거니까 이렇게 책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 평면에서의 운동은 요거 이제 해결하고 나서 따로 한번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요거 봅시다. 자, 이 녀석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점과 P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십시오 그랬으니까 거리란 말이 들어가서 이거 같지만 이거 아니에요? 했지? 실은 이 문제야. 그지? 위치의 식을 먼저 구해놓고 주어진 범위 t가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 위치가 얼마큼씩 갈 수 있느냐 이거 찾는. 자, 따라서 이런 위치식을 찾으면. 자, 처음 위치는 원점 출발했으니까 0이고요. 나머지는 요거 적분하면 되겠죠. 저 0부터 시간까지. 자, 적분해주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2분의 3 코사인 각각 얼마 집어넣으면 t0 집어넣으면 얘는 코사인 t 빼기 코사인 0 1 나오고요. 코사인 2t 빼기 코사인 0 또 1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3 코사인 2t 그리고 뒤에 상수도 2 빼기 2분의 3 요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t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딱 좌표가 0이 됩니다. 요게 없으면 틀린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놓고 이제 이 녀석이 뭐부터 뭐까지 변할 때 0부터 파이까지 변할 때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꼭 뭐 같아요? 우리 수원의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식의 최대 구하라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럼 각이 2t고 t니까 요 각을 통일시켜주는 게 나니까 xt는 자, 요거 뭐 이용해서 얘도 코사인이니까 얘도 코사인으로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두고 쓰자. 오케이? 자, 그럼 얼마? 3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2 코사인 t 뒤에 상수는 마이너스 2분의 3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럼 뭐에서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시원하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지? 자, 코사인 t가 x라고 생각한다. 0부터 파이일 때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가질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의 위치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처럼 변합니다. 자, x가 얼마일 때? 3분의 1. 그지? 얘 기준으로 하면 제일 저기 하긴 한 건데요. 자, 얼마 집어넣으면?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고요.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요? 1,0이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y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치면 뭐 시간대가 아니라 x로 볼게요. 자, 원래 이제 x는 1부터 출발하거든요. x 1부터.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0에서 출발해서 즉 여기 자, 여기서 출발해서 쭉 해갖고 왼쪽으로 갔다가 이거 넣어봐야겠네. 자, 3분의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죠? y는 3분의 1 빼기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좌표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갔다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쭉 해서 5가 될 때까지 쭉 이렇게 변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얘가 제일 멀리 있을 때 그 거리는 어느 쪽에서 생겨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생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이해됐나요? 간방 넘겨 쓰지 마시고 오케이. 네, 그래서 수투랑 똑같은 내용인데 뭐만 바뀌었다? 함수식만 바뀌었다. 알겠지? 그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 평면에서의 운동. 자, 평면에서의 운동은 자, 우리 여기에서는 속도 주어지고 바로 이렇게 출발하지만 평면에서의 운동은 속도부터 주는 게 아니라 미분의 문제처럼 누구부터 준다? 위치부터 준다. 다시 평면에서의 운동은
속도부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준다? 위치를 준다. 자, 근데 위치를 주고서 그냥 각각의 속도 성분 정도 묻는 거면 미분 문제인 거고. 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면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적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식을 주어주고서 주어진 녀석 미분에서 각각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맞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녀석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평면에서는 수직선에서도 속력의 적분한 게 이동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동거리 L이라고 할까요? L은 시간대 A부터 B까지 누구를 속력의 적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직접 주지 않고 위치부터 줘서 만들어서 쓰는 걸로 문제가 나온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28번으로 이거 마지막 확인해 보면요. 자, 평면 위에서 위치만 주지 않고 속도를 바로 줬네요. 이제 얘는 이제 위치만 주고서 이걸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는 요걸로 준 거예요. 속도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의 사인 t의 제곱, t제곱 마이너스 t의 코사인 t의 제곱. 자, 분모에 있는 유녀석, 제곱 똑같으니까 분자에 있는 것끼리만 뭐 해주면 제곱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면 되겠네. 얼마? 절대값 t제곱 빼기 t분의 1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근데 어디에서? t가 2에서 3까지 변할 때. t가 2에서 3까지 변할 때 그 부호 뭐예요? 양수입니다. 그지? 그래서 자,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는 2부터 3까지 양수니까 네, 절대값 생략하고 써줍니다. 그지? 여기서부터 나머지 계산은 그냥 정적분이죠. 그죠? 이 부분 분수하는 거. 자, 에코. 요거 10 어떻게 바꾸면 돼요? t-1분의 1은 t분의 1 하면 되죠. 그죠? 바로 ln t-1 빼기 ln t 3하고 2였으니까 절대값 생략했어요. 자, 3 집어넣으면 ln 2, 1 집어넣으면 0. 자, ln 3 빼기 ln 2. 그래서 ln 4, 3 되니까 3분의 4. 네. 자, 지금 요거 선택한 문제에서 딱 빠진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쓱 써주고 옆에 여백에다가 메모 한번 해보고 교재로 넘어갑니다. 주교재로.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방금 했던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뭐에 쓸 수 있다? 자, 함수에서 우리가 평면에서 뭘 배웠었는데 우리는 어떤 두 점의 좌표가 있을 때 직선거리 구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함수에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맞지? 그럴 때 이걸 어떤 개념을 이용하자? 자, 이 함수 위의 점의 좌표를 이렇게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방금 한 뭐처럼 생각하자? 운동처럼 생각하자. 그래서 요 변수에 대해서 정리. 자, 요 변수에 대해서 변화율을 생각하면 그지?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속도죠. 자, 뭐가 된다? 얘는 미분하면 1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지? 그러니까 x에 대한 속도가 1이 된 거고 이거 1 기준으로 할 때 y 속도가 1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의 움직이는 속력은 1의 제곱 더하기 f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의 이동 거리는 이 점의 요 x 좌표부터 이 점의 x 좌표까지 이거를 대상 속력이지만 꼭 쓰는 건 함수처럼 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자? 곡선의 길이라고 하자. 이거는 아예 곡선의 길이의 점의 식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지? 됐습니까? 네,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운동으로 생각하면 돼요. 있나요? 네. 됐어요? 됐죠 그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기출 교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몇 번으로 슝 가냐면요. 자, 스텝 2의 맨 첫 번째 문제 154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기출교재 154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거 다 하고 가자. 자, 봅시다.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2개의 도함수를 갖는 함수 f가 있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각각 위치를 x는 ELT로, y는 FT로 표현한 어떤 점이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녀석에서 뭔가 움직인 거리가 이럴 때 시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그걸 표현하려면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각각의 속도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자,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속도는 각각을 미분한, 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t분의 2 얘는 이제 f't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죠. 여기까지 맞나요? 맞지? 그럼 움직인 거리가 뭐가 됐대요? s가 됐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점에서 어느 점이 될 때, 자, 점 P에서, 근데 점 P는 시간 T에다 얼마 집어넣은 걸까요? 1 넣은 거예요, 1. 알겠죠? 여기다 1 넣어야 이게 나의 점에 되는데요. 시간 1부터 어디까지? 문제에서 이건 뭔지 모르지만 시각 T까지. 오케이? 시각 T까지. 누구를? 이걸로 만든 속력. 자, 근데 여기도 T가 있고 여기도 T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면 요 문자를 다른 걸로 바꿔 쓸게요. P로 쓸게요. P. P분의 2의 제곱 F 프라임 P의 제곱 DP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이게 좀 전에 했던 우리 뭐? 이동 거리에 대한 식인 거예요. P점에서 시간 T에 대응되는 점까지 움직인 이동 거리. 여기까지 맞나요? 오케이. 근데 이 식의 형태가 꼭 뭐처럼 됐어요? 얘도 변수니까 이것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처럼 됐죠? 여기까지 맞나요? 예. 그런데 그 S와 T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오케이? 그럼 이거 지금 T에 대한 함수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될 텐데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좀 불편하잖아, 그치?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정리하면 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곱해주고 이항하고 즉 2t-s 제곱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정리할 수 있죠? 자, s제곱 s제곱 지워지네요. 와우, 4t 제곱 마이너스 4ts s제곱 지워졌고 4 s를 t로 표현할 수 있겠네. 됐죠? 와우, 간단하게 뭐가 되겠네? t 빼기 t분의 1 되겠네. 여기까지 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s는 쓱 버리고 우리 얘 갖고 식 세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정적분으로 정의되는데 미분, 자, 양변 미분하면 루트 p를 t로 대체하면 됩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최종 구하라는 게 뭐예요? A, 가속도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번 미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속도 하려면, 그치? F2 프라임. 그럼 얘가 있으면 미분만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해내야겠죠, 그죠? 양변 제곱 식변형 합니다. 정리. 자, 그럼 이 t 제곱분의 4 얘는 f 프라임 t의 제곱 오른쪽은 1 t 제곱분의 2 t 4제곱분의 1. 야, 근데 이거 우리 구조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요 똑같은 모양에서 누구만 바뀌어요? 요 부호만 바뀌죠. 그럼 오른쪽도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 그렇지. 됐어요? 누구의 1 빼기 t제곱분의 1이 완전 제곱이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f 프라임 t가 얘랑 똑같거나 부호가 뭐하거나 반대거나. 이건 이제 누구로 골라내는 거냐? 중간에 하나를 줬어요. 2에 대응되는 속도가 이거네. 자, 그럼 여기다 2 넣어보면 얘는 4분의 3,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나니까 누가 어울려요? 위에 게 어울리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선택. 힌트를 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랬니?
오케이? 네. 자, 이제 우리 가속도식만 찾으면 된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자, dt제곱에 d제곱 x 즉 마이너스 t제곱 분의 2 자, dt제곱에 d제곱 y f2 프라임 자, 여기다 2 넣어보니까 이거 맞게 대응 되죠, 그죠? 그럼 a라고 하는 건 여기다 2 집어넣는 거네. 즉, 우리가 찾는 a는 f2 프라임 2네. 맞니?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더 뭐해서 미분해서 미분하면 앞에 거 사라지고 이게 얼마 돼요? 이거 t에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2 나오고 차수 하나 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다? 4분의 1 나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똑같은 구조로 우리 변형 문제 302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까지 비슷하고 어디쯤 멈춰지 봅시다. 자, 주어진 녀석 움직인 거리가 s가 될 때 시가 줬으니까 시작점이 t 루트 2의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거에 따라 변동돼 있으니까 t 때까지 이동 거리가 s다. 자, 그 s를 표현하려면 뭐부터 뭐가 필요하겠다? 자, x의 속도 성분, y의 속도 성분 필요하겠다. 그치? 위치에서 각각 미분한 거 제곱해주면 이번엔 x쪽에 이렇게 함수로 되어 있고요. y쪽 이렇게 되어 있다. p로 쓰면 헷갈린다고 했죠, 그죠? 네, p로 쓸게요. 자, 그때 이 녀석의 s와 t의 관계를 여기 줬으니까 또 이걸 뭐해서 정리해서 이걸 다 그냥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양변 미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곱해서 정리하면 얼마? 4t제곱 마이너스 4ts s제곱은 s제곱 더하기 8 그래서 s는 뭐가 된다? 4t분의 4t제곱 마이너스 8 이 녀석이 얼마 나왔습니다? t는 아까랑 똑같고요. 뒤에 거는 개수만 하나가 달라집니다. 그죠? 자, 이래놓고 양변 뭘 해주면 미분을 해주면 자, 왼쪽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바뀌고 오른쪽은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고 자, 제곱해서 정리합시다. f 프라임 t의 제곱 t제곱 8 자, 요 모양 맞춰주는 게 훨씬 더 규칙을 보기가 쉽겠죠? 얘도 똑같이 요거 2배 관계니까 요거 넘어가면 9만 마이너스로 완전 제곱식이다. 그지? 자, 그래서 얘도 둘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1 빼기 마이너스로 가겠지. 마이너스 1 빼기 식으로 가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게 뭐인지는 여기 특정한 시간에서의 속도를 하나 준 게 있죠. t가 4일 때 대응하는 요 녀석이 8분의 7로 준 게 있죠. 얘는 어차피 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8분의 7이 나오는 건 어디다 넣을 때예요? 여기다 넣을 때죠. 그죠? 얘는 마이너스 8분의 7이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f 프라임 t를 이렇게 결정하자. 오케이? 됐니? 그때 t의 4, t가 4일 때 대응하는 점에 가속도의 x 성분값 구하라고 한 거니까 자, a는 뭐가 되겠다? f2 프라임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f 프라임이 얼마가 되고요? 네, 요거 마이너스 1 곱해주면 4 차수 하나 더 내려가니까 세제곱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바로 옆 페이지에 155쪽에 5번, 305번으로 갈게요. 자, 이 녀석이 이제 그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연속함수와 그 역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십시오. 실은 이제 넓이라는 말 안 했지만 약간 이제 넓이 개념으로 보면 좀 수월할 수 있는 녀석인데요. 자, 얘는 저기 나와 있는 특징 중에 뭐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 얘가 나왔으니까 y는 x부터 먼저.
자,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세 점을 줬네요. 1,1. 자, 3,3. 또 어디? 7,7까지. 자, 그 다음. 그럼 얘는 이제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죠. 그지? 여기서 올라갈 때. 자, 근데 3을 제외한 모든 녀석에서 이계도함수에 부호가 있네. 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아래로 위로 볼로.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1에서 3 올라갈 때도 위로 볼로. 그죠? 근데 내내 위로 볼록이 아니라 뭔가 3에서 불연속을 줬죠. 그죠? 맞지? 요 점을 지나려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위로 볼록, 여기서 여기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 자, 얘가 뭐다? F라는 함수.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Y는 X랑 요 사이의 넓이가 얼마일까? 그지? 적분이 값이 얼마일까? 요거 보니까 각각 A, B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럼 이제 GX는 이렇게 지나가겠죠? Y는 X니까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우리 그림으로 해놓고 이제 조건들을 찾아봅시다. 자, 1부터 7까지 F의 정적분은 자, 아래쪽에 있는 요 사다리꼴은 픽스돼 있죠, 그죠? F 입장에서 그래서 2분의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1 더하기 7 곱하기 높이 1 빼기 7 빼기 1 거기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각각 삐져나온 부분의 정적분값 A, B 더한 거. 오케이? 여기 얼마나? 27. 자, 요 계산하면 얼마? 24 나오니까 아, A 더하기 B 부분의 값을 3이구나. 그치? 자, 두 번째 G입니다. 자, G라고 하는 거 1부터 3까지로 줬어요. 얘는 오히려 요 사다리꼴에서 A를 빼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조건 1부터 3까지 GX, DX는 자,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차이 2 여기에서 A를 뺀 게 얼마나? 3이다. A는 얼마? 1 대입하면 2는 2 해서 최종답 12에 3부터 7까지 fx와 x가 만들어내는 사이의 정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네요. b 12 b네요. 집어넣으면 그냥 얼마? 24 가능하지? 네, 자 변형의 305도 네 그렇게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처리해봅시다. 변형의 305번입니다. 쉽죠 이건? 네. 뭘 이용해서 그림을 간단하게 이용해서 해볼 수도 있다. 자, 참고로 주어진 녀석은 G0이 0이고요. G1이 1이에요. 그지? 그럼 이거의 역함수도 G 역함수 0은 0이고 G 역함수 1은 똑같이 1이겠죠. 그죠? 맞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도 아무 의미 없어요. 둘 다 0, 0, 1, 1 지나고 만약에 G G가 이렇게 지나가면 G 역함수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그치? 그럼 얘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체 1에서 요만큼을 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이 바로 그냥 G의 적분이지. 그치? 즉 여기 있는 좌변은 1에서 0부터 1까지 G 함수의 정적분을 뺐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맞니? 오케이. 자, 요거까지 한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확실해요? 아닌데. 괜찮아요? 그림으로 하면 제일 빠르고 편해요. 안 그러면 부분적분법으로 해서 식으로 할 수도 있긴 해요. 거기까지 안 써도 돼요? 이거 되겠어요? 자, 그래서 왼쪽은 1 빼기 이제 0부터 1까지 gx, dx가 되는데 그 gx, dx가 얘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를 적용하면 f 프라임 ex sin 파이 x dx 하고 x는 직접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지? x는 2분의 1 x제곱 1 제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왔니? 이거 따로 분리한 거야. 요거에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래서 직접 써준 거예요. 자, 그 녀석이 얼마? 2배 0부터 1까지 f 프라임 ex
sin 파이 x dx 더하기 4분의 1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식이 너무 길어져서 실은 요 첫 번째 식을 활용한 건 요거의 값이 얼마일까 요거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 녀석을 그냥 a 처리할게요. a. 그치? 그러면 얼마? 1 요거 빼기 2분의 1 빼기 a는 얼마? 2a 더하기 4분의 1입니다. 그치? 됐어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a는 3a가 되고 요거 왼쪽으로 넘어가면 4분의 1 a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구나? 12분의 1 이렇게 출발입니다. 여기가 됐니? 자 그럼 이 a라고 쓴 녀석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얘를 비교하면 유사하죠? 유사하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적분 구간. 그 다음 x 안에 들어간 식의 표현이 얘는 x고 얘는 2x 맞지? 뭐 하는 게 낫겠다? 치환부터 해서 요거부터 맞추자. 그래야 요거 맞추고 얘도 2분의 이걸로 바뀌기 쉽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에서 2x를 t라고 치환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dx를 dt로 바꿀 때도 2분의 1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 a에 해당하는 식 적분 구간은 0에서 2까지 늘어졌고요. 얘는 t가 됐고요. 얘도 x 대신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이 t 똑같이 됐고요. 누구만? dx만 2분의 1 dt. 그게 얼마다? 12분의 1이다. 그죠? 양변에 2배 해서 그냥 6분의 1로 보면 되겠지. 이거 했니? 이거 맞죠? 그럼 이제 이 녀석에서 저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 프라임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적분하면 될까요? 부분 적분. 그지? 그래서 얘부터 프라임 떼서 ft sin 2분의 파이 t 각각 2 제로 집어넣고 빼기. 자 이제 여기서 미분하면 ft 그대로 가고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t 되고 앞에 계서 얼마? 2분의 파이 추가로 곱해야죠. 그죠? t가 되는데 이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됐나요? 근데 얘는 사인 요거 때문에 2 넣어도 0, 0 넣어도 0이죠. 그치? 끝났네. 이제 남은 거 얘랑 똑같네. 그럼 앞에 누구만 처리해주면 돼요?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누구만 처리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최종 답은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분의 2 마이너스 3파이분의 1입니다. 되겠죠? 할만하죠, 그지? 오케이. 자, 우리 변형으로 한번 체크해 봅니다. 162쪽 변형의 318번. 자, 좀 빨리 하고, 네. 확인한 다음에 잠깐. 자, 얘는 G 인버스의 적분이 아니고 그거의 제곱의 적분을 구해야 돼서 좀 불편해요. 그죠? 맞지? 얘를 그냥 식표현 자체를 좀 편하게 해서 hx라고 표현할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hx 제곱의 적분을 보자. 그지? 그럼 뭐 이제 헷갈리기 저기 하면 우리 g와 h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좋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적분해 갈 건데 하나 살펴보면 G 여기서 구간이 1, 2가 나왔으니까 각각 1, 2에 대응되는 이 역함수의 함수값이 뭐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다 1 넣어봤더니 G 1이고 2 넣어봤더니 또 얘가 0이 되니까 또 2고 그래서 1,1과 2,2에서 얘들이 만나는 관계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한 놈만 있었으면 이거를 G로 바꾸기가 편했는데 제곱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부분 적분을 하자. 이 앞에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적분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자. 그러면 여기 hx하고 이거의 속미분이 h'(x) dx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죠? 2 집어넣으면 얘도 2고 얘도 2의 제곱이니까 8 빼기 1
자, 이제 이 뒤에 거 처리의 문제인데요. 여전히 h는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때요? 불편해요. 맞지? 그치? 그럼 그 h라고 하는 걸 얘를 쓸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왔니? 그치? 그러려면 요 h를 그냥 t 이런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면 g가 등장할 수 있겠죠. 즉 요거에서 치환적도 쓰는 거예요. hx를 t라 해보자. h 프라임 x는 t가 됩니다. 게다가 그 hx가 t인 걸 여기다 적용하면 누가 x가 g의 함수로 돌아온다.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적용합시다. 인테그랄. 자, 1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t는 h1이 1이고 h가 2니까 여기는 안 바뀌고요. x가 요거에 의해서 뭐가 되고 gt가 되고, 자, 요 hx는 t가 되고 hx 프라임 x dx는 dt가 되고. 맞지? 그럼 이제 또 땡큐한 일이 벌어지네. 얘 다루기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x를 곱하면, 자, 그래서 7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 녀석이 x를 t를 t로 그냥 쓰는 거예요. f 프라임 t 사인 파이 t 더하기 t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녀석은 요거랑 이제 비슷해지면 부분적 분한 뭐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마무리해 봅시다. 자, 이거 부분적 분하면 얼마? f t 사인 파이 t 각각 2, 1. 자, 빼기에 빼기 붙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1부터 2까지. 자, 이거의 도함수 ft 코사인 파이 t, 이제는 계수 파이도 추가로 곱해줘야 되죠. 자, 이 녀석은 그냥 단독으로 3분의 1 t 세제곱 2, 1 이렇게 끝납니다. 자, 가운데 이 불편한 녀석은 왜 우리 f의 실체는 모르니까. 근데 사인 2파이도 0이고 사인 파이도 0이니까 이게 사라지겠죠. 자, 상수 7 해놓고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1 7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그래놓고 이제 얘를 딱 때려보니까 얘랑 어때요? 모양이가 똑같으시죠? 오케이? 오늘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그치? 뭐 ft 똑같고 fx 코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x 똑같고, 그치? 1부터 2 여기까지 맞나요? 네,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파이 앞에 개수로 놓고 얼마? 2 파이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다 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뭐 혹시 빠진 거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하나 빠졌을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졌니? 아, 네, 선생님 이거 미분하면서 뭐 하나 빠졌죠? 2 하나 빠졌다, 그치? h 요 제곱 미분할 때 2 나와야지, 그죠? 오케이, 그것만 조금 챙길게요. 근데 2, 오케이, 그래서 2, 여기도 2, 여기도 2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여기도 2 빠졌다. 여기도 2, 여기도 2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마무리 7. 요거 정리한 거 그냥 얼마예요? 2파이 1이니까 1 빼기 3분의 14 3분의 24 빼기 14 되겠죠? 자,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뒤에 거 이적분에 대한 얘기가 되긴 할 건데 그 식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뭔지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코사인하고 저 분수함수의 교점이 a라고 하는 수열로 표현된다. 이거 나왔어요. 자, 주기를 좀 몇 개 끊어서 표현해보면 너무 많이 그리나? 자, 0,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나가는데, 자, 어디 양수인 것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첫 번째로 이 분수함수의 값은 자, 얘 최대치가 1이니까 1부터 뭔가 의미를 갖겠죠, 그죠? 그지? 야, 준원아, 얘 값이 1 되려면 x좌표 얼마? 2파이.
이게 2파이, 1이니까 이게 첫 번째 교점이에요. 그죠? 됐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왼쪽은 큰 의미 없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 그러니까 A1은 그냥 나오는 거죠. A1은 그냥 정해진 거 2파이예요. 그죠? 됐지? 근데 이제 A2부터는 뭔가 범위로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녀석을 이용해서 AM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 녀석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누구? 코사인 AM은 AM분의 2파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를 뭔가 다루는 건 불편할 거니까 아마도 요 식을 이용해서 얘로 바꿔줍시다 라고 하겠죠. 오케이? 즉 요 녀석을 뭐라고 바꾸겠다? n 곱하기 자 코사인 이거 제곱하듯이도 a n 플러스 k 제곱에 4파이를 이렇게 바꿔가겠다 이런 문제죠. 그치? 그럼 문제는 이 녀석이 예쁘게 뭔가 함수식으로 표현되기 불편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걔로 직접 하지 말고 요 근이 존재하는 범위가 혹시 어떤 규칙으로 나올까? 이걸로 표현해보자. 자, A2 같은 경우는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네, 2파이보다 크다 이거하고 2분의 5파이. 원래 디테일하게 쓰면 2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A3는 디테일하게 뭐 이건 3파이보다 작고 뭐 3파이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2분의 7파이라고 해야 더 디테일하죠. 맞지? 근데 그 녀석을 여기 2분의 5파이 이렇게 써놓고 이거 2분의 7파이부터 얼마 사이입니다. 네. 4파이 사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써주면 이 왼쪽들이 뭔가 규칙을 찾기가 어때요? 또 불편해요. 어떨 때는 2분의 3파이 더해야 되고 어떨 때는 2분의 파이 더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틀리지만 않는다면 요거의 표기를 그냥 2파이, 3파이 쓰는 거예요. 틀리진 않죠? 자, A3도요. 3파이, 4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틀리지 않죠? 오케이? 즉, 이 파이가 하나씩 줄어드는, 하나씩 늘어나는 범위 안에 뭐가 존재해요? 네. 2, 3, 4 존재하는 그 규칙은 바뀌지 않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지? 그러면 그냥 여기 1씩 늘어난다. 1씩 늘어난다. 규칙을 생각하기 훨씬 편하겠지? 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써주면 자 AN이라고 하는 건 N파이보다는 크고 거기다 하나 큰 N 더하기 1파이보다는 작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N 더하기 K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K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한 번호가 추가됐으니까 얘도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걸 역수치하면 부동호의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됐지? 그리고 그거 뭐 하는 것까지? 제곱하는 것까지. 됐습니까? 즉 우리는 이 시그마의 대상이 되는 누구를 자 an 더하기 k의 제곱 네, n 곱하기 4파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요쪽이 큰 쪽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n 더하기 k 제곱 파이 제곱에 요거 쪼르륵 다 곱하는 거죠. 4파이 제곱 뭐 n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됐나요? n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 파이 제곱에 4파이 제곱 n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까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얘네들만 뭐 해주면 약분해주면 이렇게 예쁘게 식이 정리된다. 자, 그럼 당연히 얘를 갖고 하기 힘드니까 얘네들의 뭐가 나왔겠어요? 범위가 나왔겠죠. 오케이. 우리 또 뭐 숫자 빠진 거 있니? 빠진 거 없죠? 네. 자, 이제 책이 다르구나. 책이. 원래 문제로 가야 되는데 변형 문제를 놓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요걸로 계산해 주면 된다. 자 이제 여기다 뭐 붙이는 거예요? 시그마와 리미트. 오케이? 시그마와 리미트.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낸 이 문제의 의도는 결국은 뭐겠어요?
요거 직접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와 얘로 계산을 대신하자 이거죠. 그치? 근데 얘와 얘의 수렴값이 만약에 달라버리면 마찬가지로 구할 길이 없죠. 오케이? 그래서 수렴하는 급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풀려면 이 녀석이 같은 값으로 가야겠지. 그치? 자, 만약에 직접 계산한다면 얘가 쉬울까 얘가 쉬울까? 오른쪽이 더 쉽겠다. 우리 아까 봤던 뭐 비슷하죠 모양.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 제곱의 4n 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얘는 뭘로 나눌까요? 분모와 분자를 전부 다 뭘로 나눠요? 네, n 제곱으로 나눕시다. 자, 그럼 요거 하나 지워지고 n 하나 남고 분모로 들어가서 얘는 1이 되고 n분의 k가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n분의 k의 제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1이 더해진 이 전체 제곱이 있으니까 1 플러스 n분의 k를 x라고 놓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바꿉니다. 인테그랄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누구의? x 제곱 얘는 그대로니까 4. 자, k 합평에서 n분의 1 똑같으니까 됐을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보여주면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4 2, 1 마이너스 4 해놓고 2 집어넣는 거 2분의 1 빼기 1 이런 식으로 됐니?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죠? 오케이. 자, 답은 아마도 이겠지, 그지? 그죠? 근데 선생님 왼쪽은 똑같이 2로 가는지 우리 안 했잖아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자, 저걸 직접 하기 힘들면 대신 뭘로 하면 좋을까? 우리 대신 할 수 있는 뭐? 자, 우리 예전에 이거 샌드위치 배울 때 이런 거 있다고 치자, 그지? 오케이. 자, 이 녀석이 어떤 수렴하는 녀석을 가지려면 얘네들이 각각 수렴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면 가장 이상적이죠? 맞지? 근데 어떤 것만 주어지면 틀리기도 했어요? 자, cn 빼기 bn이 0이 됩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주면 얘네들이 무한대이면서 이 차이만 0일 수도 있었다고 했지, 그지? 맞지?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를 뭐 해놨어요? 한쪽 끝이 리미트 cn이 뭐에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한 채로 얘를 확인하면 누구도 수렴해야 돼요? bn도 동일한 세 수렴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누구로? 네. 요거 직접 하기 힘드니까 얘네들의 차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두고 자 n 플러스 k 제곱에 얼마? 4n 빼기 n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에 4n 요걸로 대신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리미트 이게 그럼 뭐예요? 앞뒤로 사사사 지워지는 녀석이 될 거예요. k만 넣는 겁니다.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n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n 자, 2 집어넣으면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n n 더하기 3의 제곱분의 4n 이런 식으로 그럼 앞뒤로 쭉 이렇게 지워지면 하니까 맨 마지막에도 n 집어넣었을 때 n 더하기 1의 제곱 4n n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4n 여기까지는 싹 지워지고 얘와 얘만 남는데 분모가 2차 분자가 1차니까 이 무한대면 무한대 어차피 어디로 가요? 얘도 0 얘도 0 여기도 확인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답을 한쪽 끝에 값인 2라고 확정할 수 있다. 알겠지? 자, 이 똑같은 녀석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변형의 319번. 변형의 319번. 나 엎드지 말고. 진짜? 자, 다시 한번. 자, 주어진 녀석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교점해주고 이게 원래 맞는 표현이긴 한데 이런 표현으로 해서 하려면 두 번 나눠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어떤 거?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마찬가지. 그치? 네, 그래서 그냥 이 녀석을 이런 범위로 표현하죠. 어차피 실은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결과적으로 저 급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 뭐가 붙은 리미트와 시그마가 붙은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둘 중에 이번엔 계산이 요게 쉽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얼마요? 4에 n 더하기 k의 제곱 n 해주면 자, 얼마로 나눠요? 네, n제곱으로 나눠요. 그죠? 그럼 여기가 1이 되고 n분의 k 되고 자, 이번엔 바로 갑시다. 누구를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놓으면 얼마? 4x제곱분의 1 dx 범위는 1부터 2까지 되겠지? 그래서 얼마 나온다? 네, 마이너스 4x분의 1 2부터 1까지 2분의 1 빼기 1 네, 얼마? 8분의 1 물론이죠. 이것도 뭘 보여주긴 해야 돼요. 이거와 이거의 급수의 차가 0이다 이걸 보여주는 과정이 실은 있긴 해야겠죠. 그죠? 그렇지? 근데 이것도 같은 원리로 분모는 2차고 분자는 3차고 물론 간격이 둘이니까 앞에 2개 뒤에 2개 남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2차분의 1차 꼴로 남으니까 수렴하는 꼴로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의 수렴과 요거의 수렴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요걸로 대신하면 됩니다. 되니?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한 개만 딱 더 하자. 한 개만. 자, 163쪽에 320번 바로 갑니다. 이거 다 하고 틀리는데. 자, 그리고 요 문제가 여러분 프린트 문제 17번하고 연관돼 있어요. 요걸 잘 보고 오히려 이 교재 변형 문제보다는 프린트 17번의 변형 문제가 요거랑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잘 체크합시다. 자, 가보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이 함수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y축은 뭐 직선으로 얘기하면 x는 0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거의 넓이를 표현해 주세요. 자, 근데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면 접선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직선에서 함수를 빼야 되고 이렇게 있으면 함수에서 직선을 빼야 되잖아. 됐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얘가 혹시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판단해보자. 뭐 해보면 돼요? 이거 도함수 구해보면 되죠? 이게 도함수를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1에 2의 1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2x니까 적어도 0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얘는 음수가 된다. 그치?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것들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0보다 큰 범위 동안은 얘는 그림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갈 거예요. 여기까지 왔니? 오케이. 자, 그럼 얘는 x는 0이고요. 자, 이 녀석 위의 점 t, ft에서의 뭐 접선이 그럼 접선은 항상 위로 지나갈 거고 요 말대로 표현하면 자, 접선과 fx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건 요거 이게 바로 시작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 노란색 접선식을 표현해 볼까요? 자, y는 f 프라임 t에 x 빼기 x, y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g t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t까지. 자, 요거 x에 대한 식입니다.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플러스 ft라는 직선에서 누구를 빼서 fx를 빼서 뭐 한 거? 적분한 거. 여기까지 오겠니? 오케이. 네. 이 녀석의 값을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는요. 이 상태에서 미분하는 건 비추예요. 왜냐면 이 안에 t도 섞여 있고 막 이러니까 이러려면 이것도 밖으로 빼내느니 어떠니 막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정리해서 GT를 구한 다음에
G1도 구하고 그거의 미분을 통해서 또 G 프라임 1도 구하고 이게 좀 더 낫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GT 계산하러 갑시다. 자, 얘는 계산하기 어렵지 않죠? 1차식이니까 2분의 1 이거 그냥 개수로 보고 해주면 돼요. 얘들은요, 네, 상수라고 보는 거니까 x 입장에서는 x만 붙이면 돼요. 프라임. 이것도 ft x만 붙이면 돼요. 따로 할까요? 이거 t 0 이렇게 할게요. 됐지? 문제는 누구예요? 얘. f 프라임은 아는데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얘를 부분 적분으로 하자. f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f 앞에 곱해진 1을 적분한다고 생각하자. 자, 따라서 이 노란색 부분은 x, fx 부분 적분 각각 t 0 집어넣고요. 빼기 인테그랄. 요 빼기에 빼기를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제 뒤에 걸 미분하니까 x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녀석에 누가 붙으면 x가 붙으면 적분하기가 더 뭐해진다? 네, 쉬워진다. 그지? 이거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이거가 커버가 되니까.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GT는요. 자, T 0 집어넣어. 0 집어넣은 거 어차피 다 없어지니까 T 집어넣은 거. 2분의 F 프라임 T 곱하기 T. 자, 뒤에 거는요. T 제곱이죠. 자, 뒤에 거는요. 마이너스 F 프라임 T 곱하기 T 제곱 동류항이에요. 자, 뒤에 거는요. T, F, T까지. 됐지? 자, 이거 T 0 집어넣으면 노란색 T, F, T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승약. 됐지?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저기 써있는 거랑 연동해서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적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메인으로는 얘가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미분해보면 이 앞에 뭘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2x. 근데 x는 있는데 뭐는 없어? 마이너스 2는 없잖아, 그치? 그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다 생각하면 되죠? 됐니? 이거 미분하면 저 상태로 돌아가죠? 네, 그 녀석에 t 제로. 오케이? 오, 예쁘게 얘네들 지워집니다. 얘들도 동류항으로 GT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의 f 프라임 t t 제곱 되고요. 됐니? 여기다 t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되고요. 이거 t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t 제곱 0 집어넣은 거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네, 이제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G 나오겠다. G1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에 F 프라임 1 여기다 넣어서 만들어 봅시다. F 프라임 1 얼마예요? 2의 0제곱. 얼마네? 0이죠. F 프라임 1 여기 0이네. 사라지네. 0. 자, 요거 얼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네, 이것도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네, 여기는 2니까 플러스 2분의 2. 그래서 얘는 2분의 1, 2 빼기 6분의 이렇게. 자,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미분만 한 번 더 해주면 되나요? 그죠? 미분. 자, 얘를 그냥 식으로 만들고 미분하는 게 낫나? 아니면 그냥 미분하는 게 낫나? 그냥 미분합시다. 자, G 프라임 이계도 함수로 하죠. 저기 이계도 함수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자, 누구? 얘부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F2 프라임 T 제곱. 그지? 뒤에 거 T제곱 미분하면 얼마? 2T 되니까 마이너스 2 사라지고 T.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T 제곱. 자, 요거 상수니까 사라지고 요거는요 2에 1 빼기 T 제곱에 여기다 마이너스 2T 곱하니까 T. 됐지? 자, 그래놓고 이제 누구 구하면 G 프라임 1 구해주면, 자, 요거 1 집어넣은 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요거는 네, 1 되니까 마이너스 3 되네요.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얘랑 해서 얼마? 2분의 3.
됐지? 우리 아까 f 프라임이 0이었으니까 얘 0으로 사라지죠? 네.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1 집어넣으면 요거 얼마? 플러스 1. 오케이? 그래서 다 사라지고 그냥 간단하게 2분의 3. 오케이? 네. 맞다. 자, 얘는 얼마고? 2분의 1, 2 빼기 6분의 5. 얘는 얼마고? 2분의 3 나왔습니다. 6분의 9 더하면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 해줄 수 있죠? 자, 프린트 17번 문제가 딱 이거예요. 알겠죠? 이 방법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이제 변형 가봅시다. 자, 오늘 진도 나가는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조정해보자. 자, 주어진 녀석 도함수 주어졌는데요. 자, 1에서 접선하고 이 그래프가 위냐 아래냐 따지기 위해서 우리 공유를 줘요. 그래서 이게 도함수 구해봤더니 또 예쁘게 이거 통분하니까 위가 완전 제곱이죠. 그지? 네.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곡선 밑으로 직선 접선이 지나갑니다. 자, 그 접선에 이번엔 접점 1도 그냥 지정해 줬어요. 거기서의 절편을 A라고 하자. 그럼 식으로 표현해 보면 A가 나오겠다. Y는 F 프라임 1 X 빼기 1 더하기 F1. 즉 A라고 하는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프라임 1 더하기 F1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접선의 역할은 끝이. 문제에서는 이 사이에 적분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누구하고 F와 직선 X는 1과 Y는 A라고 했어요. 그지? 그리고 Y축, 즉 X는 0으로 둘러싸인 이면선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 f에서 누구를 빼는 게 아니라 x를 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빼는 거예요? a를 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은 뭐 넓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정적분입니다. 인테그랄 어디에서 0부터 1까지 함수 f에서 누구를 뺀 거다? 그리고 a를 뺀 거다. 그냥 a라고 쓸게요 일단. 알겠죠? 어차피 상수니까. 아니, 문제는 저 F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자? F는 적분할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생략한 1을 적분하자. 오케이? 부분 적분. 됐어요? 그래서 얘는 X, F, X, 1, 0 아니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제 아까 쫄래쫄래 따라온 얘를 미분해서 X, F 프라임, X, dx. 두 번째, 뒤에 거는 적분해도 AX죠. 어차피 1, 0 집어넣으면 그냥 A 이렇게 쓰면 돼요. 됐나요? 나중에 이제 저걸 F1과 F 프라임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1 집어넣은 거 F1. 여전히 우리는 이거 몰라요. 근데 이제 얘랑 사라질 거예요. 오케이? 얘를 먼저 쓸까? A를. 자, 여기다가 A 빼기로 옮겨오면 F 프라임 1 빼기 F1이 되니까 이 둘이 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만 해결하면 되네. 자, 얘가 뭡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저 프라임에다가 x를 추가로 곱하면 x제곱에 x ln 1 더하기 x제곱 이렇게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나요? 자, 이거 지워졌고요. f 프라임 1도 그냥 쓸까요?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ln 2인가요? 자, 이것도 그냥 x제곱만 우리 적분해서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네, 마이너스 3분의 1. 남은 과제는 얘입니다. 얘는 뭐 처리해야 쉬울 것 같아요? 부분적분 될까요? 일단 ln 안에 단항이 아니라 2차식이 합성돼 있잖아요. 치환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룰 때 1 플러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합시다. 2x dx를 dt라고 하니까 얘가 커버해 주잖아요. 그치?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0 집어넣은 거 1
1 집어넣은 거 2. 자, 요거 x 2x 필요한데 없으니까 2분의 1. 맞지? ln t t. 됐나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 lnt를 처리할 때 또 부분 적분해야 되지만 lnt 정도 외웠죠. 오케이. 그래서 자 1. 네, 그냥 여기서 뺄게요. 3분의 2 더하기 ln 2. 자, 요거 2분의 1 계수 밖으로 빼고 t ln t 마이너스 t 1. 오케이. 자, 앞에 거는 얼마요? 2 ln 1 집어넣은 거 0이니까 뒤에 건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2 ln 2.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ln 2 플러스 2분의 1. 와우, 왜 또 지워지네? 그래서 상수가 딱 남죠? 얼마? 네? 6분의 7. 7. 됐습니까? 가자. 자, 그래서 교재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7번 요거랑 같은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뭐 할지 숙제랑 쭉 정리해 줄 테니까요. 네, 다음 시간까지 이 앞에 스텝 3 이전 거는 좀 정리해 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간 수업 딱 하면서 마무리되고 시험 대비로 넘어갑니다.